국민의힘은 어제 어디를 갔냐? 현재 장애 집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욱 소유의 청담동 건물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현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2015년 제가 MBC에 재직하던 당시 제 옆자리에는 정라는 여성 기자가 같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께서 본인의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저희가 뒤늦게 알고 보니 대장동 사업을 LH로부터 손떼게 하기 위해 그의 남편인 남욱이 로비를 했다라는 혐의로 구속기도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7,400억을 만들어낸 대장동 사기극의 시작이었던 셈이었던 거죠. 남욱은 재판정에 나올 때마다 맥라렌, 벤츠 마이바흐, 페라리, 포르쉐 같은 슈퍼카를 돌려 타면서 뽐내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자,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아내가 MBC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배현진 의원이 그때 직장 동료였던 거죠. 막 우는 소리를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런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재판 나올 때마다 맥라렌, 벤츠 마이바흐, 페라리, 포르쉐 슈퍼카들입니다. 차 한 대당 수억씩 하는 그런 슈퍼카들인데 이걸 돌려 타고 있었다. 한 대도 아니고 야, 돌려 탔다 그럼 집에 저런 차들이 몇 대나 있다는 뭐 배현진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우성 논설위원님? 예, 이제 결국 그 국민의힘이 남욱 변호사의 저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강조하고 네.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소유 빌딩에 가서 이제 저런 식의 시위를 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그 생긴 수익 그리고 네. 그 수익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문학적 규모의 수익을 본 범죄자의 수익을 국가가 환수를 해서 그 피해만큼 국가 그리고 지자체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어떤 국가의 본연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런 국가로서 해야 될 본연의 의무를 방기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항소 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겠지만 항소 포기 이후에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뭐 건물을 돌려달라든지 자신의 이제 뭐 돈을 이제 다시 돌려달라는 자신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다시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적으로 본 분들 입장에서 결국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이 범죄자들의 어떤 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불법 행위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분노가 지금 점점 차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분노를 정치적으로 어떤 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저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정에 등장할 때마다 고급 수입차를 한 대에 수억씩 하는 정말 비싼 슈퍼카를 한 대도 아니라 수대를 갖고 있으면서 돌려 탄다는 그 남욱 변호사. 지금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묶어놨던 돈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수익으로 사들인 땅도 강남에 300억짜리 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땅도 지금 팔겠다. 팔리면 시세차익 200억이 발생하게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돈을 넣은 것, 뭐 이 돈도 부적절하게 취득한 돈이겠죠. 70억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조금 넣고 항상 많이 가져가는 남욱 변호사의 어떤 재테크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소 포기를 안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저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허탈하겠죠. 네. 근데 검찰이 이번에 그 재판에서 저 대장동 피고인들한테 저희 부당한 이익을 갖고 갔다고 하는 게 총 사업 전체의 그 이익이 7,800여 원인데, 근데 1심 재판부에서는 좀 다르게 판단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항소 포기를 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7,800 전체 수익을 다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또 어쨌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항소를 포기하니까 마치 항소심 자체가 없는 것 같이 국민들이 재판이 끝난 것까지 생각하시는데 아직 항소심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또 이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횡령이라든지 추징금을 높일 수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이 배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됐던 그 기소된 의혹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부당이익, 불법이익이라고 하는 이 이익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사재판과 다른 민사재판이 남아있고, 물론 쉽지 않다고 그러지만 법무부라든지 검찰이 지금 당사자인 성남시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서로 협력해서 한다면은 저는 이제 지금 환수 금액이 지금 이 상태로 굳어질 거라고는 우리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금 문제는 국민들이 이 재판이 끝난 같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항소 포기로 인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받는 형량은 1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추징할 수 있는 금액도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본인들 명의로 가져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법조인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특히 친민주당 성향이나 친정부 성향의 법조인들이 이렇게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법조인의 양심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팔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없었던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라? 이거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산 가면 되는데 베이징, 런던 들렀다가 부산 가면 된다라고 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항소 포기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실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없애버리겠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신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여론이 반영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여권 법사 위원들이 항소 포기 사태에서 집단 성명을 냈었던 이 검사장 18명을 모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내 지도부에서는 우리랑 협의하는 것 아니다라는 또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화면 잠깐 보시죠. 자, 김병기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보시죠. 여권 법사위원회 분노라는 겁니다. 법무부와 소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데 뒷감당 어떻게 할래? 뒷감당 알아서 하라 라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목소리. 당과는 전혀 교감하지 않았다. 법사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선긋기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민주당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강성 정치인들이 너무 완급 조절이나 이런 거 없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 이 사안은 사실은 옳고 그름이나 이게 세세한 걸 따지기 전에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항소 포기가 우리는 지금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권력과 연결되는 이미지 때문에 국민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더 큰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국민 정서 속에서 무조건 강공 드라이브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완급 조절도 하고 어떤 이슈의 재배치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것이 원내 지도부로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통해서 당내에 자신들의 입지만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강성 정치인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